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제품은 호베니아 밀크티스리라 그래서 간 기능을 보호해주는 제품인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간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게 간 기능을 좋게 해주는 거구나 하고 뭐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이 호베니아 우리 상당히 인기 있는 우리 나노웰의 제품인데요. 그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하루에 2번 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어떻게 2번을 이렇게 조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식사 몇 번 하세요? 3번 합니다. 그러면 세 번을 예. 뭐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먹죠. 그렇지만 하루에 3끼를 먹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하루에 2끼만 드세요. 그죠? 그건 뭐예요? 자기 사정에 따라서 음, 드시는 거예요. 똑같이 건강식품은 이게 약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보충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 성분을 보충하는 거니까 어떻게 특별히 정해진 때가 있다고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 제품은 특별히 우리가 권하기는 식사 전에 먹는 걸 권해요. 왜냐면 이 제품의 특성이 간 독성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다른 걸 먹기 전에 이거부터 먹어두는 게 더 좋겠다 하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식사 후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사람의 의도가 그렇다는 것이지 그게 꼭 뭐 이 성분 자체가 그때 안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아이디얼하게 먹는 방법, 이상적으로 먹는 방법으로 권하는 게 식전 30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또 사람마다 개별 차이가 있거든요. 이 간 보호 제품인 호베니아 밀크티스를 이 제품을 먹게 되면 사람들이 좀 달라지는 게 뭐냐면 뭔가 몸이 좀 활성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밤에 잠이 안 온다든지 그러니까 말똥말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먹는 게 언제인지 타이밍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아침하고 저녁에 먹으라는 대로 2번을 먹는 건지 아니면 아침 점심에 먹는 건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아침 저녁에 먹어서 그렇다 그러면 아침 점심으로 옮기시면 돼요. 또 그래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3알을 먹고 점심때 하나를 먹는다든지 그런 변화를 주면 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침 시간에 식사할 때 2알 먹고 또 저녁 식사하기 전에 2알 먹고 이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응용력을 발휘하면 좋겠죠. 그리고 호베니아는 씹어 먹으라고도 하는데요. 혹시 물로 삼키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씹어 먹는 거하고? 우리가 뭐 국수나 짜장면 먹잖아요. 면을 먹을 때 씹어 드세요. 그냥 삼키세요. 씹어 먹죠. 어떤 사람은 그냥 면치기라고 그냥 삼키죠. 그죠? 후루룩.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씹어 먹는 거죠. 씹어서 물과 함께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왜? 사람이 입을 만들어낸 이유는 일단 말이죠. 우리가 입에 뭐가 들어가면 왜 이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식도가 생각보다 작아요. 이게 물론 뭐 늘어나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굵은 게 아니라고. 우리 식도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유연성이 좋아서 우리 먹는 거에 따라서 좀 많이 먹으면 좀 늘어나서 들어가고 그런 차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식도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조물주가 인간 만들어 놓을 때 이빨을 왜 만들어 놨냐면 이 치아를 씹어서 사이즈를 작게 하는 게 하나, 2번째는 입안에서 소화 효소가 나와요. 사전 예비 작업을 입에서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떤 제품도 씹어서 물과 함께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내용물에 따라서 어떤 걸 씹어 먹으면 맛이 너무 쓰다든지 또 그 안에 미네랄 같은 게 들어있으면 이에 씹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물감이라든지 맛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밥 먹듯이 씹어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베니아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씹어 먹어도 맛도 고소하고 먹는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씹어서 물과 함께 먹는 게 제일 좋고, 그거 귀찮고, 어떤 분은 또 뭐 이에 끼고 입에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삼키면 되죠. 우리 그 고객분들 중에서 보면 이제 뭐 당뇨라든지 혈압, 뭐 기타 뭐 다른 그런 그 병원에서 어떤 그 처방전 약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결국 어떤 그 간에서 어떤 그 해독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 호베니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요즘은 약도 흔해졌고, 이 제약 산업이 발달해서 사람들한테 약을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하는 사회적인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베이비 아스피린 먹으면은 결관병을 예방해가지고 장수한다. 심지어 이런 소리도 있고, 또 항암 기능이 있다. 이래서 멀쩡한 사람들도 베이비 아스피린을 사다가 먹는 사람들 정말로 많아요. 근데 과연 아스피린이 그러냐고 따지면 좋은 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면은 위의 벽을 갉아먹어요, 아스피린이. 그래서 아스피린으로 미국에서만 1년에 4만 명이 죽는데, 왜 죽느냐면 장천공, 위천공이 생겨서, 구멍이 나와서. 구멍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음식물이 바깥으로 쏟아지잖아요. 장 밖으로 쏟아지면 그게 감염이 돼서 죽는 거예요. 또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피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현대인들이 약을 많이 먹어요. 감기약, 뭐 진통제, 수면제. 우리가 그냥 좀 몸 불편하면 먹거든, 약을. 우리가 쉽게 뭐 슈퍼마켓 가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환경 자체가 옛날처럼 약이 귀할 때가 아니고, 요즘은 약이 너무 흔한 때가 돼서 의외로 사람들이 약에 의한 독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호베니아 밀크티슬 이 제품이 처방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기보다 그냥 must have,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뭐 약 먹는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처방약에 가서 경고를 읽어보면요, 간에 나쁩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처방약이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약을 많이 드시는 분일수록, 연세가 있는 분일수록 이 제품을 먹어두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미국에 사시는 분들 보면 그 밀크시슬이 비타민 C만큼 되게 흔한 영양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밀크시슬만 있는 거하고 우리 호베니아 밀크시슬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밀크티슬은 엉컨키, 서양 엉컨키의 이를 밀크티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약 성분은 실리마린이라는 게 원래 약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밀크티슬 안에 실리마린이라는 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크티슬이 들어있는 제품도 얼마나 제대로 된 성분이 들었는지를 보려면 밀크티슬에 들어있는 실리마린 성분이 얼마라고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호베니아 RX 밀크티슬에 보면은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실리마린 80%가 60mg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밀크티슬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간에 좋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밀크티슬 인데 실리마린 얼마나 들어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 그래서 시중에 아마존이나 이런 데 밀크티슬 제품이 정말 많아요. 5불짜리부터 20불짜리까지 있어요. 그렇게 다양해요. 왜 다르겠어요? 그건 실리마린이 얼마나 좋은 게 들어있냐, 어떤 함량으로 들어있냐, 그런 차이예요. 근데 지금 호베니아는 사실은 서양에서는 어떤 약초라도 이 속에 뭐가 들어서 뭐 간을 이롭게 하는지를 연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약초에 대해서 어떤 성분이 무엇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과학적인 근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동양에서 사용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의학에서 했던 그런 약초들은 정말로 수없이 많고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뭐가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호베니아도 마찬가지예요. 호베니아는 헛개나무의 학명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호베니아 정말 많이 알죠. 동의보가 몇째 줄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까지 할 정도고, 뭐 술도굴에다가 호베니아를 담궈놨더니까 술이 물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호베니아가 간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는 건 뭐냐면, 그럼 호베니아의 어떤 부위가 효과적인지가 우선 안 알려져 있어요. 과학적으로 검증이 잘 안 돼 있어요. 호나무가 잎도 있고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고 열매도 있어요. 꽃도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어느 게 제일 효과적이야? 이런 연구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중에서도 그럼 또 어떤 성분이 간 기능을 보호한다는 거야? 하는 연구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호베니아 RX 밀크티슬에 들어있는 그 호베니아 추출물, 이것은 호베니아 열매 추출물이에요. 여기에 RX라고 붙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RX는 우리가 약을 표시할 때 RX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 이름을 지을 때도 이게 약만큼이나 효과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RX라는 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밀크티슬은 왜 넣냐? 사실은 우리 제품에서 밀크티슬이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밀크티슬 하도 하니까 우리가 좀 더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뭐 심정적으로라도 이거 밀크티슬까지 들었으니까 더 좋지라고 소비자가 더 안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넣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 실험 데이터나 우리 임상 데이터를 보면 그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제품은 2005년쯤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니까 16년 이상 장수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어떤 제품이 10년을 넘어서 15년을 넘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팔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얘가 좋다고 한다고 해서 팔리지 않아요. 효과 없으면 팔리지 않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이 제품이 그렇게 싼 제품도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싸졌지만 옛날에는 한 병에 $75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하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세일 이런 거 할 때는 반값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1년에 한 번 세일할 때는 마진이 거의 없이 파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생산량이 많아지고 판매량이 많아졌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역사가 길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우리 나노웰 제품이 어떤 제품도 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이게 역사로 따지면은 우리 이온 칼맥 다음으로 오래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자신감을 가져도 좋은 제품이고, 그러면 어떤 성분이 들었냐? 여기에는 헛개나무 열매에 들어있는 4가지의 플라보노이드가 있어요. 그 플라보노이드는 엠펠로핀이라는 거하고 텍시폴린이라는 거하고 퀘르세틴이라는 거하고 미리세틴이라는 게 있어요. 퀘르세틴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또 미리세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먹는 우리 제품 중에 CMO라는 제품이 있어요. 걔가 미리세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의 2가지 플라보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호베니아 RX에 들어있는 이 원료를 개발하면서 처음으로 밝혀진 식물유래 플라보노이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또 임상을 201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사람에 대한 임상만 한 6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하루의 적정 섭취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면밀한 조사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밀크시슬 제품 그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도 예방 차원으로 먹어도 좋을까요? 그건 뭐 당연히 그런데요. 우리가 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할 게 있어요. 간은 우리 내장기관,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세포의 재생력이 제일 좋은 기관, 장기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간이 나빠졌다는 걸 알게 되면요, 그땐 죽는 날이 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뭐 침묵의 장기, 뭐 침묵의 살인자 이런 말 많이 쓰죠. 무슨 얘기냐면 간은 재생력이 좋아요. 그래서 좀 망가져도 얘가 자꾸 복구되고 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간 이식 수술을 할 때 간을 반을 잘라주거든요. 그래도 그 준 사람이 멀쩡히 잘 살아요. 간 한 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걔는 재생력이 활발해서 그 한 개 사이즈만큼 가지는 않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회복이 돼요. 그런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예요. 왜 간이 중요하냐? 간의 이름이 한자로 쓰면요, 왼쪽이 그게 다롤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원래는 고기 육자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방패간자예요. 그러면 왜 고기 육하고 방패간을 합해놨냐? 고기는 뭐예요? 사람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방패는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지키는 게 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도 들으면 그 사람하고 너무 잘 매치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물은 돌은 돌이기 때문에 돌이 되고, 흙은 흙이기 때문에 흙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늘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이 된 것처럼 인간이 어떤 언어를 만들었을 때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인간이 수백 년, 수만 년을 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경험해온 무엇인가가 그 말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말들을. 그래서 간이라는 말 자체가 생길 때도 한국말에 간은 없잖아요. 그럼 간을 이제 한자어를 계속 쓰다 보니까 그걸 계속 쓰는 거고, 그렇지만 이 간이라는 것은 사람 장기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핵심 장기다. 사람 생명을 유지하는데 뭐 심장이 안 움직여도 죽지만은 간이 안 움직여도 죽어요. 그런 장기들이 몇 개 있어요. 안 움직이면 그냥 바로 끝나는 장기들이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간이에요. 그런데 이 간은 생명력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정도 돼야 아는 사람도 있다니까. 요즘은 정기검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 수치 맨날 따져서 뭐 간이 안 좋으니까 약 드세요. 주는 약이 뭐예요? 우루사 기껏 준다고, 한국에서. 우루사도 뭐 100ml, 200ml짜리 주거든. 그거 원래 우루사는 뭐에 먹는 거냐면 담도가 막혔을 때 그게 굳은 담도를 풀기 위해서 먹는 게 우루사예요. 간을 도와주는 거 아니라고. 근데 현대의학에서 줄 수 있는 약이 없어, 간에. 그냥 간이 붓고 염증 생기고 하면은 열 내리고, 거기 뭐 균이 있으면 균을 좀 죽여보려고 하는 그런 정도에 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인체가 오묘하고 조물주가, 창조주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우리가 먹는 어떤 재료에서 우리 간을 다 회복을 시키잖아. 뭐 비근한,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님이 서울대학병원을 한 10년 넘게 간 때문에 다니셨다 그래요. 근데 뭐 나도 잘 몰랐어요. 왜냐면 연세 드시면 대부분 의사 선생님을 하느님 받듯이 하거든. 또 서울대학병원에 뭐 내과 과장 이러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믿거든. 근데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해줄 수 있는 한계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약을 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고 아니면 잘라야 돼요. 현대의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일 좋은 거는 진단의학하고 외과예요. 내과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보시죠. 경과를 보시죠. 병원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언제 돌아가실지 기다려 봅시다. 이런 얘기라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한 10여 년을 다니다가 이제 간에 간경변 때문에 상처가 보이고 뭐 주름이 잡히고 이러니까 그걸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나 봐. 그 이제 놀래서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이걸 한번 드셔보시자. 그동안에는 뭐 먹어보라 그러면 의사가 뭐 다 알아서 하지 뭘 자네가 이렇게 했어요. 이제 병원 10년 넘게 다녔는데 병원에서 뭐 뾰족한 걸 주는 것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시킨 대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개월, 11개월 하고 나서 검사를 한 거야. 근데 병명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 치료된 간경변이라고 바뀌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경변이 생기면 간에 주름이 잡히고 상처가 생겨요. 그 자체가 껍데기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속의 기능 자체는 회복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의 정상 기능의 한 85%, 90%까지 왔어요. 한 9개월, 10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물론 이 호베니아가 만병통치약이다. 간에 뭐 모든 간 질환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간기능이 나빠지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먹는 처방약이 너무 독해서 또는 어떤 다른 장기의 문제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극복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내가 16년을 이상을 이걸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거 정말 대단한 거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숙취가 심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가장 우려했던 건 뭐냐면 이걸 술 먹는 사람한테 주는 거였어요. 왜? 처음에는 이게 술 먹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으니까 내가 차에다가 이 알을 몇백 알씩 들고 다니면서 나눠줬어요. 장사 욕심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그걸 안 해요. 이거 잘 나눠주질 않아요. 특히 술 먹는 사람한테. 왜? 술을 더 먹거든. 이거 한 2알 먹고 술 먹으면요, 소주 1병 먹던 사람이 2병을 먹어요. 그러면 이 호베니아가 아무리 좋다 한들 응? 그 사람이 간이 베개 나겠냐고. 못 베개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내가 호베니아 RX 밀크티슬이 있으니까 난 술 많이 먹어도 돼? 아니라고. 응? 처음에는 받쳐주죠. 근데 1병 먹던 사람이 2병, 3병 먹는데 어떻게 받쳐주냐고. 못 받쳐줘. 그래서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런 면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술 먹는 사람한테 이거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는 말 안 되는 소리죠. 술 먹는 사람한테 줘야지. 호베니아 먹으면 네. 침이 나오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거죠. 그래. 네. 왜냐면 씹어 먹으면, 특히 씹어 먹으면 이게 단맛이 나니까 당연히 이 아밀라제가 분비가 되는 거지, 침이 더 많이. 먹을 때 말고 먹고 나서. 그거는 뭐 개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베니아를 치료, 뭐 약을 많이 드셔서 드시는 분하고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분하고 그 양을 똑같이 드셔도 될까요? 그건 본인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임상을 해서 효과적이라고 정한 숫자가 4개예요. 4알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안에 호베니아 한 알에는 750mg의 그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그럼 4알이면 2.9g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Maximum Strength Protection이라고 써놨어요.
이거를 사람들은 그냥 아무 그냥 써놨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전 세계에서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이 최고 높은 강도로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료를 쓰는 제품들이 꽤 많아요. 음료도 있고 숙취 해소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있지만 맥시멈 스트렝스 못 써요. 왜? 우리만큼 넣질 못하기 때문에. 왜?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이 앞으로 나는 뭐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게 당연히 이게 그저 간 기능만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운동선수들의 지구력을 더 늘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달리기 선수가 한 1시간 뛰니까 막 지쳐. 근데 호베니 RX를 꾸준히 먹었더니까 1시간 반을 할 수 있어. 같은 걸 느끼는데, 한계를 느끼는데 그만큼 시간이 늘어났다. 영어로는 endurance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구력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그만큼 지구력을 높여준다는 건 그만큼 파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력을 높여줘요. 퍼포먼스를 높여준다고. 운동 능력을 높여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간 기능을 보호하고 또 약의 독성을 해소하고 그런 데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피로 회복은 당연하고 숙취 해소 당연하고 그 다음에 운동 능력, 지구력 이런 거 다 높여준다는 임상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주의할 건 뭐냐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있는 사람들이 나 그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봐요. 그럴 때 이거는 간염 바이러스를 죽이는 제품이 아니에요. 이 약이 아니라고. 그런데 간 기능을 좋게 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자, 간염 바이러스가 있어서 간에 해롭다는 건 뭐예요? 간염 바이러스가 있으면 간 기능 검사를 하면 간 기능 검사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효소의 수치가 넘어가는 거라고. 그런데 이걸 먹어서 그런 사람이 간 기능 수치가 정상화됐다는 뜻은 뭐냐 이거지. 그거는 바이러스를 죽였다 안 죽였다는 두 번째 문제라고. 간 기능이 나빠져 있는 것을 좋게 만들어 줬으니까 간의 환경을 개선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형 간염, C형 간염 있는 사람이 먹어도 좋으냐고 물었을 때 이거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제품은 아니지만 간 기능이 나빠진 것을 좋게 해줄 수는 있으니까 도움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겠죠. 또 내가 아까 우리 어머니가 간경화증이 있었는데 그게 고쳐진 간경화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병명이 그렇게 그래서 간경화 고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식품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방간 같은 그것도 병증이거든요. 지방간도 여러 가지 있어요. 알코올성 지방간도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있어요. 알코올성 지방간은 술 먹어서 지방 낀 거지 간에. 간이 부은 거지 쉽게 얘기해서. 알코올 근처에도 안 가는 사람이 지방간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부류예요. 하나는 신경 예민한 사람들.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 두 번째는 탄수화물 많이 먹는 사람들. 탄수화물하고 간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럴지 모르지만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데가 간이라. 그러니까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간에게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간이 혹사되니까 간 수치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장기화되니까 간에 기름이 자꾸 끼는 거지. 끼면은 간이 부을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너 간이 본네 하는 소리가 그 소리야. 응? 겁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간이 부은 사람들은 겁을 좀 내야 되죠. 호베니아 먹으면 소변이 노래지는데 호베니아 먹어서 소변이 노래지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호베니아 열매 추출물 자체가 색깔이 약간 다크 옐로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B1, B2가 있어요. 그 비타민이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는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저장이 안 돼요. 쓰고 남는 건 그냥 소변으로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그거는 안전한 장치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 또 호베니아 RX 자체가 색깔 자체가 노란색이기 때문에 이게 강한 색소예요. 그래서 비트라고 알죠? 네. 빨간 이렇게 네. 무처럼 생긴 거. 그거 먹으면 소변 빨간 소변 나와요. 또 대변은 검은색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음식 먹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고기 많이 먹는 사람도 변색을 잘 관찰을 해보면 고기 안 먹을 때는 변색이 좀 노란색이었다가 고기를 계속 많이 먹으면 검게 변해요. 그리고 변을 보면 화장실에 묻어요. 안 지워져. 기름기가 묻어가지고. 그런데도 요새 뭐 키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탄수화물 먹지 말고 지방만 먹으라는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상식, 모든 건 상식이라고. 그게 화학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사람은 고기만 먹게 안 돼 있어. 사람은 잡식동물이라고. 고기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풀도 먹고 곡식도 먹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먹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소변 색깔 가지고 건강을 따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소변 색깔이 좀 위험할 때는 녹색이 나올 때예요. 그리고 빨간색 중에서 진한 빨간색, 그러니까 자주색 같은. 그러니까 자주색이 나올 때 위험한 거는 피가 나올 경우. 물론 피가 나오면 핑크처럼 연할 수도 있지만 좀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검은색이 나와요. 왜냐면 피가 산소 만나면 색깔이 그렇게 바뀌거든. 철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녹색으로 나오는 경우는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병증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병원에 빨리 가봐야 돼요.